안녕하세요. 권 작가입니다. 저는 40대 초반을 지나는 시점에서 이제 완연한 40대라고 느껴지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노화라고 볼 수도 성숙이라고 볼 수도 있는 세월의 흐름에 대해서요. 저와 비슷한 시기를 보내는 분들, 미리 중년을 예습하고 싶은 젊은이들, 이미 그 시기를 지나온 인생 선배님들도 모두 같이 봐주세요. 그럼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먼저 나이와 반비례하는 것은 체력입니다. 운동이나 식단 조절 등의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체력 저하를 느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피곤함을 느꼈던 것이죠. 내 몸이 내 마음에 따라주지 않는 최초의 경험이었지만 딱히 체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하진 않았어요. 6학년 때부터 고3까지 7년을 입시 미술을 했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썼는데도 젊어서인지 큰 탈이 나진 않았습니다. 다만 스트레스를 풀고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한 폭식으로 살이 많이 쪘지요. 사실 20대까지 굉장히 밤을 많이 새고 잘 쉬지도 않았기에 항상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을 달고 다녔고 수면장애는 당연했는데도 생명에 지장이 있는 큰 병은 없었기에 대충 살았습니다. 그렇게 골골대며 30대로 진입했어요. 그래도 30대로 넘어오면서 식단은 건강식으로 교정해서 여드름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커피로 에너지를 급조하는 습관이 들었죠. 카페인은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끌어써서 빚지는 구조로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더 피곤해지게 돼요. 그런 식으로 커피를 하루 5잔 마시면서 일했더니 30대 후반이 되니 몸이 더 못 버티고 카페인을 거부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낙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커피를 줄이면서 술도 같이 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금욕주의자가 되어버렸지요. 저는 즐거움도 인생에 있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한 분야에 너무 큰 쾌락을 추구하면 탈이 나거나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아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것을 오래 즐기려면 미리미리 아끼세요. 아무튼 이렇게 후루룩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저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살기 위한 운동이 됩니다. 30대까지 다이어트나 몸매 관리라는 목적이 있었다면 중년으로 접어들면 몸의 활기가 떨어지기에 운동을 해서 억지로 텐션을 펌핑하는 구조가 됩니다. 저는 원래 체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더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운동을 하는 루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 영상 프리랜서의 건강법에서 자세히 이야기했으니 궁금하시면 이 영상도 봐주세요. 그렇게 저는 비록 커피도 술도 마음껏 즐기지는 못하지만 부단한 노력으로 20, 30대 시절보다 더 나은 체력과 컨디션을 가진 40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외모의 변화, 즉 노화가 있는데요. 이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빠를수록 승자입니다.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이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지요. 아직 막 살이 처지고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얼굴에 생기가 떨어져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피부도 점점 건조해지고요. 그런데 저는 몸의 노화는 받아들였지만 패션은 아직 그렇지 못해서 젊게 입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생기 있는 스타일은 노인이 되어서도 가지고 가고 싶거든요. 저에게 어울리는 선에서 깔끔하고 젊은 느낌을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부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의 과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여유로워졌습니다. 일단 회사를 6년간 쭉 다니면서 돈을 모으는 시기가 있었고 그 경력을 바탕으로 프리랜서로 자리 잡으면서 이제는 생계를 꾸릴 정도의 수입이 있으니까요. 야근이 잦은 CG회사를 다니면서 경력을 쌓는 시간이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결국 저에게 이런 경제적인 이득을 주니 그 세월이 보상받는 기분이 들어요. 다만 제 작품으로 그 정도의 유의미한 금액을 벌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자신에게 투자하는 마음으로 작품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 작품의 가치가 높아질 날을 기대하면서요.
제 스스로 저를 우량주로 키운다는 마음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를까요? 이렇듯 나이를 먹는다는 것의 특장점은 커리어가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어떤 활동을 지속하면 그 성과가 쌓여 달콤한 열매를 따먹을 날이 온다는 것이죠. 40대로 접어들면 그런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시기부터 삶의 형태가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정말 자업자득이에요. 40대의 내 상황은 20, 30대의 성적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잔인하지만 어떤 이는 웃고 어떤 이는 울겠죠. 하지만 이제 겨우 중간고사 치른 거예요. 이 성적이 끝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더 잘하거나 뒤집어야 후회 없는 최종 성적표를 거머쥘 수 있겠죠. 그리고 최종 성적 우수자보다 더 승자는 그 과정을 즐겼던 자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먹어서 좋은 점 중 제1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뻔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양날의 검이 맞죠. 일단 개저씨 개준만은 근거 없는 뻔뻔함을 내세워서 진상을 피우는 부류입니다. 이건 우리의 롤모델이 아니니 패스합시다. 제가 말하는 뻔뻔함은 근거가 있는 자신감의 친근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일단 모두가 공감할 만한 생활에서의 뻔뻔함은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할 말이 있으면 하게 됩니다. 내향적인 사람이어도요. 40대쯤 되니까 어릴 적에는 너무나 부끄러웠던 낯선 이에게 말 걸기가 두렵지 않습니다. 더구나 용건이 있으면 그건 일도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세월 수없이 해보았고 별 탈이 없었다는 경험이 탑재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적당히 대충 살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한정된 분야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체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자존감이 단단해져서 멘탈이 터지는 빈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저는 20대 시절 멘탈이 거의 매일 터졌거든요. 그랬던 저도 용기를 내서 하루하루 살아내다 보니 꽤 두꺼운 껍질의 멘탈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멘탈 껍질이 단단해지는 과정은 마치 페스츄리나 엄마손 파이처럼 얇은 레이어를 쌓듯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이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결과물이 근사하지 않나요? 다시 말해 인생에 있어 긍정적인 방향성과 시간과 경험의 세례를 곱하면 튼튼한 멘탈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저는 언어에 민감하고 언어를 수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록 전문 글작가는 아니지만 단어에 굉장히 예민하고 의미 부여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은 어구가 생기면 마음속에 새기고 되뇌이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 말은 유튜버 드로우 앤드류 님이 하셨는데요. 그분이 되고 싶은 것이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주제는 자기 개발인데 의외로 세속적이지 않고 낭만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어떤 핵심을 뚫는 철학인 것 같아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기만의 이야기는 바로 셀프 브랜딩의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자기 개발의 궁극적 목적이 자기의 브랜드를 만들어 마케팅을 잘해서 성공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단순히 나는 성공한 어른이 되고 싶어가 아니라 내 방식으로 성공한 어른이 되고 싶어인 것이 아닐까요? 저도 이 포인트에 공감하거든요. 저도 세속적 성공을 꿈꾸지만 제 스타일, 저다운 이야기로 하고 싶지 무조건 좋은 결과만 나오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앤드류님의 가치관을 참고하여 정리해보면 제가 되고 싶은 어른은 기깔나게 재미있는 인생썰을 푸는 할머니입니다. 그 인생썰이 너무나 재미나서 자연스럽게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재미있는 사건들을 부지런히 만들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열심히 달립니다. 여러분, 요새 영상이 뜸한 이유는 내년 초에 회화 개인전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랍니다. 본업에 충실한 것이니 너무 서운해 마셔요. 개인전 보시고 권 작가 애 많이 썼구나. 고개 끄덕일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전시에 초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